여러분,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아이리시에 위치한 맨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오토바이 경주인 맨섬 TT로 유명하답니다. 또 오랜 밀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꼬리 없는 고양이인 맹크스 고양이의 고향이기도 하죠. 심지어 뱀파이어의 무덤도 있다고 해요. 길이가 33마일, 폭이 13마일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섬의 40%가 미개발 지역이라 야생적이고 탁 트인 느낌을 줍니다. 멋진 풍경과 독특한 매력이 넘치는 맨섬, 정말 탐험할 것이 많은 곳인데요. 지금부터 이 매혹적인 섬에 대한 기묘한 사실들을 알려드릴게요. 1. 독특한 상징이 담긴 국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깃발 중 하나인 맨섬의 국기부터 살펴볼까요? 중앙에서 연결된 세 개의 갑옷 입은 다리라는 이 특이한 상징은 강렬한 붉은색 바탕 위에서 눈에 확 띕니다. 각 다리에는 말처럼 박차가 달려있고 황금색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 한번 보면 잊기 힘든 디자인이죠. 그렇다면 이 상징은 어디서 왔고 무슨 의미일까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징이지만 왜 국기에 그려지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맨섬은 1932년에 이 디자인을 공식 채택했는데요. 이전까지 사용하던 영국의 유니언 잭을 대체한 것이죠. 세 개의 다리가 연결된 트리켈리온 문양은 맨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났던 고대 상징이죠. 그런데 왜 맨섬이 이것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이는 맨섬의 매력과 그 역사의 수수께끼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맨섬을 독특하게 만드는 기묘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2. 꼬리 없는 맹크스 고양이입니다. 혹시 꼬리 없는 고양이를 보신 적 있나요? 만약 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 맹크스 고양이일지도 모르니까요. 맨섬 출신의 이 독특한 품종은 꼬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뒷다리와 독특한 둥근 머리로도 유명합니다. 브리티시 쇼트헤어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맹크스 고양이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더 길어서 토끼처럼 독특하게 깡충깡충 걷는답니다.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하얀 맹크스 고양이는 드물고 순종 맹크스 고양이를 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해요. 그럼 이 꼬리 없는 고양이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흥미롭게도 1930년대에 섬을 덮쳤던 의문의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질병으로 맨섬의 고양이 개체수가 50% 이상 급감했죠. 소수의 생존한 고양이들이 근친 교배를 거치면서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했고 그 결과 후대 고양이들이 꼬리 없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맹크스 고양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농부들에게 아주 유용한 동료가 되어주는 뛰어난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또한 긴 항해 동안 배에 쥐가 없도록 지켜주는 인기 있는 선박 고양이이기도 했죠. 오늘날 맹크스 품종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8개 고양이 품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맨섬의 고양이 주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기념 주화 중 하나랍니다. 이 독특한 고양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3.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오토바이 경주를 개최하는 전통입니다. 맨섬 TT, 즉 투어리스트 트로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오토바이 경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선수들이 시속 200km 이상, 그러니까 약 시속 124마일이라는 기록적인 평균 속도에 도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격렬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행사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스릴 넘치는 전통은 멀리 1907년에 시작되었고 첫 경주는 15마일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1911년에는 스네펠산의 험준한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거의 61km, 약 38마일의 코스로 확장되었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코스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2주 동안 섬 전역의 공공도로가 폐쇄되어 이 전설적인 행사를 위한 경주장으로 변신합니다.
거센 비판과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맨섬티티는 여전히 팬들과 레이서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망사고의 역사를 가진 현존하는 가장 치명적인 모터스포츠 행사 중 하나로 남아있죠. 하지만 이 죽음을 무릅쓰는 경주는 해마다 계속되며 두려움 없는 라이더들의 열정과 투지가 계속해서 강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환경입니다. 선수들은 총 6개의 레이스, 총 365km, 즉 227마일에 걸쳐 264개의 날카로운 코너가 늘어선 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일반적인 경주 코스가 아니에요. 참가자들은 돌담, 전신주, 심지어 일반 주택가를 쌩쌩 달리며 지나갑니다. 4. 멜랴 인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음은 맨섬의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전통 중 하나인 바반니 멜랴 인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인형은 수학기 마지막에 자른 옥수수 다발로 만들어 리본으로 장식하고 전통적으로 집안의 명예로운 자리에 둡니다. 1년 내내 악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데 이는 수백 년 된 유럽의 의식에 뿌리를 둔 풍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제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바반니 멜랴가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왜일까요? 마른 옥수수 줄기로 만든 얼굴 없는 섬뜩한 디자인이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때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인형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고대 미신이나 더 어둡고 신비로운 해석과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반니 멜랴를 단순한 행운의 부적이 아니라 더 불길한 속성을 가진 물건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문화적 인식이 변하면서 한때 공동체와 풍년의 기쁨을 상기시키던 상징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르고 더 불안한 분위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묘한 인형은 여전히 행운의 수호자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현대인의 마음속에서 더 어두운 무언가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맨섬 전통에서 바반니 멜랴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은 진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더 멋지게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5. 쥐라는 단어에 대한 금기입니다. 쥐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불운으로 여겨지는 곳을 만난 적이 있나요? 맨섬에서는 현지인들이 이 단어를 완전히 피하고 대신 롱테일즈, 긴꼬리, 나 링기즈 같은 재미있는 별명으로 부른답니다. 이 미신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이 그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섬의 해양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설입니다. 풍부한 항해 전통을 가진 이곳에서 쥐는 종종 난파와 불행의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현지 신념을 형성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관점은 바이킹의 영향을 지적합니다. 동물에 대한 미신으로 유명했던 노르드 정착민들이 이러한 믿음을 섬에 전파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부 현지인들은 이 금기가 실용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쥐는 농업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재앙을 막는 방법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영국 머지 아일랜드에도 비슷한 미신이 존재하는데 이는 공유된 문화유산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종종 가벼운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현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금지된 단어를 내뱉는 외부인들을 부드럽게 정정해 줄지도 모릅니다. 이 기발한 관습은 맨섬의 풍부한 민속과 미신에 대한 깊은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창을 제공합니다. 이 독특한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맨섬에 대한 더 기묘한 사실들을 기대해 주세요. 6. 바다 신화에 대한 믿음입니다. 혹시 스카이 켈트 신화와 전설책에 자세히 묘사된 것처럼 물개가 인간으로 변신해 애틋한 로맨스를 펼치는 매혹적인 셀키 전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필성과 관련된 유령검은 개인 미스터리한 모디 두도 있습니다. 이 개는 바다를 지키고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알린다고 믿어지죠. 길 잃은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거나 바다 깊은 곳으로 유인하는 수수께끼 같은 호수의 여인은 어떤가요? 램지에서는 바다에서 실종된 배들의 영혼인 유령선들이 바다를 떠돈다고 합니다. 이는 스탠리 레인의 맨섬의 유령과 전설에 자세히 설명된 현상이죠. 스코틀랜드의 켈피와 유사하게 맨섬의 전설에는 순진한 희생자들을 속여 물에 빠뜨리는 물의 정령이 등장합니다. 또한 글렌 율린의 인어는 아름다움과 노래로 어부들을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매혹적인 전설들은 헌신적인 지역 역사가들에 의해 생생하게 유지되고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되며 티날드 데이와 같은 문화 행사에서 기념됩니다. 맨크스 국립유산이나 맨섬 민속학회와 같은 기관들은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공유하며 신비로운 바다와 섬에 변치 않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 뱀파이어 무덤입니다. 맨섬에서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는 모홀드에 있는 수수께끼의 무덤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1850년대부터 쇠사슬로 엮인 4개의 세기둥에 둘러싸인 이 무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무덤은 매튜 하셀과 그의 아내 마가렛의 것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큰 관심 없이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으스스해집니다. 매튜는 절망이나 곤유의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은 채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여겨졌고 영혼이 영원한 저주에 빠진다고 믿어졌죠. 그의 장례식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애도하는 동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튜의 시신이 벌떡 일어나 큰 신음소리를 낸 것이죠. 그 순간의 공포가 상상되시나요? 고대의 미신이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매튜가 뱀파이어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가 무덤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의 심장에 날카로운 나무 말뚝을 박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덤 내 기퉁이에 새 기둥을 세우고 무거운 쇠사슬로 감쌌습니다. 8. 비지스의 고향입니다. 전설적인 그룹 비지스가 사실은 호주 출신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놀랍지 않나요? 모리스, 로빈, 베리 기븐 모두 맨섬에서 태어난 완전한 맨섬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의 가족이 호주로 이주했지만 그들의 뿌리는 이 작은 섬에 굳건히 박혀 있죠. 맨섬은 비지스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그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도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흥미로운 곳 출신은 또 누가 있을까요? 유명인으로는 사이클 선수 마크 캐번디시와 배우 닐 베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사랑받는 코미디언 노먼 위즈덤은 이 섬에 너무 매료된 나머지 1980년대에 이곳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섬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 누가 알았을까요? 9. 맨크스 로프탄 양입니다. 맨섬 토종인 맨크스 로프탄 양은 다른 어떤 품종과도 다른 특별하고 오래된 품종입니다. 이 양들이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뿔의 개수입니다. 대부분의 양들이 인상적인 4개의 뿔을 자랑하지만 일부는 6개까지 자란다고 알려져 있죠. 폴리세레이트라고 알려진 이 희귀한 특성은 전 세계 다른 품종들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부드럽고 진한 갈색의 양털은 그 품질이 매우 높이 평가됩니다. 실제로 로프탄이라는 용어는 지색 갈색을 의미하는 맨크스 게이러에서 유래했는데 그들의 고급스러운 양털 색깔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말이죠. 바이킹 시대와 관련이 있는 맨크스 로프탄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 품종 중 하나입니다. 한때는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헌신적인 보존 노력 덕분에 개체수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귀종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이 양들은 원산지 명칭 보호 지위를 가진 고기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이 라벨은 맨섬의 험준한 환경에서 자란 양만이 생산할 수 있는 독특하고
고품질이 고기 맛을 인정하는 것이죠. 섬의 거친 지형에서 번성하는 능력은 그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증명하며 맨섬의 농업 유산을 구현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 작은 섬에 가게 된다면 이 놀라운 생명체들을 꼭 찾아보세요. 정말 독이무이한 존재랍니다. 10.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시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맨섬에는 미드서머 크로노파지 시계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아주 특별한 시계죠. 더글라스의 이레이세이식스바 앤 레스토랑 외부에 위치한 이 독특한 시계는 발명가 존 시 테일러 박사가 디자인했으며 일반적인 벽시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는 왜 그렇게 이상할까요? 크로노파지라는 용어는 사실 시간을 먹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시계는 그 이름에 걸맞게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분을 똑딱거리며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죠. 때로는 앞으로 질주하고, 때로는 느려지며, 때로는 완전히 멈춰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법처럼 5분마다 스스로를 재조정하여 정확해집니다. 이 시계의 장난기 넘치는 시간 접근법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고, 무언가를 기다릴 때는 시간이 질질 끌리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것이 이 시계 뒤에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은 시간이 얼마나 유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며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특이한 시계 그 이상입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이나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과 같은 유명한 장소에 전시된 후 맨섬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은 놀라운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느리게 가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맨섬 자체도 느린 여행이라는 개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방문객들이 시간을 갖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도록 초대합니다.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숨막히는 방법 중 하나는 라드니 포일란 트레일을 걷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해안길은 멋진 경치뿐만 아니라 자연 및 야생동물과 깊이 교감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그러니 크로노파지 시계에서 분이 사라지는 것을 보든 평화로운 해안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든 맨섬은 시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독특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